사실 이 제품은 저라면 사용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 직업적 사명감도 좀 있고 실제로 그런 증상을 약국 오셔서 말씀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번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마데카솔 겔이나 분말을 기존에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약국에서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 제품은 품절까지도 이제 생기고 했는데 바로 그 제품은 마데카솔 겔이랑 마데카솔 분말인데요. 먼저 겔 제품이 유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마데카솔 분말까지도 유행하게 됐고, 겔은 한동안 약국가에 장기 품절까지 이어졌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효과를 전혀 못 보시고 오히려 피부가 좀 안 좋은 분들, 안 좋아진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해가지고 이 제품을 조금 뜯어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상 효과는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데카솔 시리즈는 총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마데카솔 케어 연고. 요거는 지금 주성분을 살펴보면 센텔라 추출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데카솔 시리즈가 유행하게 된 이유인데, 이게 피부 재생을 시켜준다고 해서 요게 좀 유명해졌습니다. 요거랑 지금 네오마이신 황산염이라는, 아무래도 상처 연고에 바르다 보니까 항생제는 필수로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마데카솔은 이렇게 항생제 성분 그리고 재생 성분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은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마데카솔 겔입니다. 마데카솔 시리즈 중에서 마데카솔 겔이 가장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재생으로 유행한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팩으로 바르시거나 수분크림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데카솔 겔의 가장 큰 단점은 보습인데요. 기존에 수분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섞어 사용했을 때 오히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했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피부는 재생도 중요하지만 보습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 제품이 끈적임이 없고 오히려 좀 겔이어서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크림 성분의 보습력을 겔이 따라잡긴 쉽지 않거든요. 이건 지성 피부인 분들한테는 맞지만 건성이나 건복합성 피부에게는 조금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잔주름이 생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이걸 발라봤는데 저도 수분크림에 섞어서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체감하는 효과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좀 푸석푸석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수분크림의 그 보습력을 얘가 좀 반감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마데카솔 겔은 의약품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요거 지금 센텔라 추출물 20mg에 아시아티코사이드가 8mg 들었으니까 사실 화장품에선 4mg짜리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화장품을 반반 섞어 써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얼굴이 이제 건성이시거나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보습이 높은 고보습의 화장품이랑 섞어 쓰시면 아마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물론 재생크림이라는 게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피부가 자꾸 뒤집어지시고 시술을 받으셨거나 홍조가 올라오신 분들은 재생크림을 쓰시는 게 좋긴 하니까 이제 그럴 때 수분크림이랑 섞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 켠 이유 자체가 이 마데카솔 분말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마데카솔 분말은 얘도 똑같이 8mg 들어가 있긴 해요, 성분이. 근데 마데카솔 분말을 수분크림이랑 섞어 쓴다고 하면 저희가 이게 분말이니까 밀가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밀가루 반, 물 반. 근데 심지어 물도 아니지만 크림 반으로 섞었을 때 어떻게 된다 생각하세요? 이 제형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거의 떡이 되겠죠? 밀가루랑 크림을 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반죽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죽이 되겠죠. 이렇게 반죽이 된 상태에서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 있는 수분 다 뺏어가요. 얼굴이 기본적으로 이 분말보다는 훨씬 더 수분 함유량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이 70%는 물인데 피부도 이 아래 다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 분말을 바른다? 그러면 피부를 쫙 뺏어가죠, 수분을. 근데 얘를 조금만 이렇게 쳐가지고 바른다. 그러면 이걸 굳이 왜 바를까요?
얘가 무슨 콜라겐 파우더도 아니고 마데카솔 분말 1g 중에 재생 성분은 0.08g 들어가 있어요. 1000분의 8, 0.8%죠. 0.8%면 이렇게 몇 번 피부에다가 흔들어서 쳐서 크림이랑 섞었어요. 또는 덱스판테놀이랑 섞었어요. 그럼 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 10분의 1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성분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냥 재생크림 바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걸 쓰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데카솔 겔 쓰시고 효과가 없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와봤자 뭐 효과가 없다, 또는 그냥 피부가 오히려 푸석해졌다,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분크림 바르다가 겔 바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습력이 떨어지니까 각질도 올라오고. 근데 요거를 쓰고 오신 분들은 부작용이 피부가 다다다다고 생겼다거나 뒤집어지거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저는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나온 목적 자체가 이렇게 진물 나는 상처에 진물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10g인데 30g짜리 제품이 있어서 그게 저희 약국에서는 요양병원 욕창 환자들한테 되게 잘 나가요. 진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피부가 아예 구멍이 나가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래 나온 게 이 마데카솔 분말이에요. 진물을 잘 잡아주니까. 얘가 물을 빨아들이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피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요거 쓰고 효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요거랑 덱스판테놀을 섞어서 발라가지고 눈 밑 주름이라든지 뭐 이런 데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요 효과보다도 덱스판테놀 효과가 좀 클 거예요. 덱스판테놀은 원래 애들 기저귀 발진이나 뭐 문신하거나 아니면 눈가에 뭐 비립종 제거하거나 이랬을 때 고보습 그리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잔주름 같은 데도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기름 성분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게 또 안 맞는 분들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덱스판테놀 때문에 나타난 약효일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마데카솔 분말은 그래서 너무 많이 쳤을 때도 문제가 되고, 너무 조금 쳤을 때는 효과가 없게 되겠죠. 한 달 썼는데 괜찮았다. 근데 한 달 뒤에는 어쩔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나 환절기 때, 이제 피부 온도가 바뀔 때, 여름에 괜찮았다가, 왜냐면 여름은 이제 그 피지 분비가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가을, 겨울 돼서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고 건조한데 요거를 그때 발랐을 때는 어느 순간 피부가 확 뒤집어지고 안 쓰느니만 못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제품은 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그냥 겔을 쓰시던지 아니면 그냥 화장품으로 된 재생 크림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약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약품이고 저희는 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화장품이면 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약품이잖아요. 약품은 효과도 뛰어나지만 그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요. 약품 보시면 안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작용이 다 적혀 있어요. 약품이기 때문이에요. 치료 목적으로 나온 거를 그냥 미용 목적으로 쓰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시니까 이건 사실 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높아심이라도 말씀을 하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죄책감도 사실 좀 들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조금 더 주의하시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좋아지려고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 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사실 많이 써보고, 그리고 공부도 해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거든요. 되지 않는 그냥 낭설도 유튜브나 뭐 TV에 많이 이렇게 송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걸러서 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 경험 그리고 제 지식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